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제가 인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묻죠. 자,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이 핵심이었을까요? 바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자, 다우 지수를 제외하고 이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지난 밤 사이에는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어서 일정 부분 관망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색깔을 어떻게 찾기는 좀 힘들지라도 이 가운데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분야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중국 기술주와 그리고 리오프닝주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분야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그동안 꽤 많이 하락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중국 기술주의 경우에는 워낙 규제 리스크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었고 또 리오프닝주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꽤 큰 하락폭을 겪었었죠. 이런 하락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 시장이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시황과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게임스탑을 비롯한 밈 주식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어서 좀 심상치 않은 조짐도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시장 상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화요일장 마치고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오늘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일제히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또 다시 한번 신고가 수준을 올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일 미국 내에서 화이자 백신이 전면 승인됐다는 점 오늘장에서도 투심을 조금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를 가장 크게 이끌었던 종목들로는 오늘은 중국 기업을 꼽아봐야겠습니다. 핀버더, 텐센트, 디디투싱 그리고 징둥닷컴에 이르기까지 모두 10에서 20%대의 급등세를 나타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오후에 미국의 SEC가 중국 기업들의 IPO 요건을 강화시킴으로써 우회 상장 차단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은 상장을 폐지시킬 거다라는 계획까지 공개하면서 앞으로 이 중국 기업들을 둘러싼 차이나 리스크가 더욱이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도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였는데요.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7월에 증가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전월 대비 1% 상승하면서 연율 70만 8천 채를 기록했고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3.6% 증가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4개월 만에 증가세였던 만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섹터별 흐름 그리고 특징주들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오늘 흐름이 꽤나 엇갈리는 하루였는데요. 11개 업종 가운데 6개 섹터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전일 가장 강했던 에너지주들이 오늘 또 역시나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소비재 역시 전일에 이어서 비교적 강한 흐름을 나타낸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 가운데에서는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베스트바이가 되겠는데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호실적 달성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고요. 특히나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하이브리드 워킹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전자기기 혹은 디바이스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는 8%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전일 일제히 급등했던 백신 제조사들의 주가는 오늘 전부 2에서 4%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화이자의 주가는 3% 하락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여행 관련주들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항공주와 크루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3에서 5%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항공주들 가운데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델타 에어라인이 3%대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마카오가 여행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올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리고 윈 리조트까지 7%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윈 리조트의 주가는 이제 $100 수준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와 금 가격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유가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전면 승인이 이뤄지면서 이 강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의 해상 석유 플랫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역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대적인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3%가량 상승하면서 WTI 국제 유가는 현재 $67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해석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미국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연준이 오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감행을 조금 미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장에서는 안정적으로 $1,800 수준을 굳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올해가 끝물이라는 이렇게 무서운 키워드를 정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올해 미국 증시의 목표 주가 월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스트리트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웰스파고가 이 같은 가장 높은 올해 말 이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거든요. 하지만은 올해가 끝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경계론도 함께 밝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웰스파고에서 올해 S&P 500 지수가 4,825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기업이익이 예상보다도 더 고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가을과 겨울로 예상이 되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에 따른 증시에 대한 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데이터도 인용을 했는데요. 지난 1990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한 해에 첫 8개월간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한 적이 9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넉 달간 평균적으로 8.4% 추가 상승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웰스파고에서는 내년의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다소 좀 경계론 또한 제시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경기 회복 2년 차에 증시의 멀티플이 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축소되면서 이 S&P 500 지수가 4,715선까지 소폭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웰스파고가 병 주고 약 주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도 그게 올해가 끝일 것 같다라는 전망을 웰스파고가 제시한 건데, 그렇다면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올해 지금 수치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한 7% 정도 더 오를 것이다. 네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물론 이제 한 해를 또 지나면서 굉장히 좀 굴곡이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한 2% 정도 하락을 점친 셈이 되는데, 웰스파고가 원래 이제 올해 S&P 500 지수의 목표 주가로 4,500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EPS 전망을 기존의 $200에서 $211.65로 올리면서 목표 주가도 이제 상향한 셈이 됐는데요. 관심은 이제 내년으로 더욱더 좀 집중이 되고 있죠. 네. 조금씩 이제 타 기관에서도 내년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UBS에서는 웰스파고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에 내년도에도 미국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경기 개선과 그리고 이익 성장, 여기에 또 한 가지 여전히
완화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말에는 S&P 500 지수가 5,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 목표 주가 역시도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400에서 4,600으로 올려 잡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4,800선을 점쳐서 어떤 이제 계단식 상승을 UBS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웰스파고나 UBS나 공통된 의견은 내년에도 이익은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UBS에서는 뭐 이익 늘어나면서 같이 목표 주가도 올린 반면에 웰스파고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내년에는 밸류에이션이 축소되면서 이익은 높아지지만 그러면서 주가는 좀 하락할 거다. 이 정도의 약간의 엇갈린 의견인데 참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어서 좀 이런 내용도 어떻게 좀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밸류에이션 지표를 지금 웰스파고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해서 뭐 한 22배, 23배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올해 이제 EPS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팩트셋의 자료에 따르면은 3년 평균이나 5년 평균에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죠. 근데 또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이 뭐 한 21배 중반대 정도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뭐 그렇게 높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뭐 평균과도 비교를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은 얼마나 어떤 뭐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뭐 섹터별 비중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미국의 뭐 경제 구조가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보면서 네. 밸류에이션은 뭐 참고만 할 뿐 또 그러니까요. 인사이트가 주식 투자에는 필요한 거니까 좀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제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 기관 모두 좀 비슷한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은 늘어난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반값은 너무 싸라는 키워드를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징둥닷컴이나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정말 뭐 연초 고점 대비 거의 주가가 반토막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밤 사이에 이 기업들이 대체로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급반등했는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토토가 22% 급등했고요. 징둥닷컴은 15%, 알리바바도 약 7% 급반등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반등을 했어도 그래도 뭐 연초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끝없이 하락하던 이런 하락세가 다소 멈췄다는 것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떤 호재가 나온 것이냐 아니면 악재가 없어진 것이냐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9월과 11월에 중국에서는 새로운 이제 데이터 관련된 뭐 데이터 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그 악재가 풀린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반등이 나온 것은 아무리 그래도 반값은 너무 싸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이 급격한 주식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고요. 모닝스타의 아시아 리서치 이사가 우리는 가치를 보는데 급격한 주가의 하락 이후에 아시아 시장은 지금 미국만큼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실적만 보더라도 분명한데요. 텐센트는 2분기 순이익이 예상을 부합했고 또 바이두는 매출액이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규제 이슈 때문에 주가만 하락했다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급반등한 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이제 급락세가 진정된 거냐 이걸 구분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좀 어떨까요? 네, 이날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표면적인 급등 이유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들 기업의 이제 투자자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그리고 규제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규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좀 가시성이 확보됐다는 해석이 결국은 이들 기업들의 급등세를 좀 견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것만으로 이제 규제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분위기가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켓워치에서도 중국 주식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이 이제 미국 당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론 섞인 그런 기사를 씌웠는데요. SEC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중국 기업의 이제 성장을 견인했던 복잡한 투자 구조를 좀 규제할 수 있다. 그들만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이제 회계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미국으로의 우회 상장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동시에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때릴 만큼 때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은 좀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규제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전히 중국 기술주는 좀 모멘텀에 따른 매매만 가능한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뭐 확단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네. 일단은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시장에서 좀 여기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나오지만은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저평가 매력을 좀 탐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물론 좀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어게인, 게임스탑 대란. 사실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장 초반에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장 중에 갑자기 게임스탑이 다시 한번 좀 급등세를 타더라고요.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제 게임스탑 대란에 좀 재현 조짐이 나타난 것 같아요. 장중 최고점 기준으로 한때 게임스탑의 주가가 오늘 3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난 30일간의 평균에 한 3배 정도로 굉장히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스탑 외에도 다른 우리가 밈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AMC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클로버 헬스라든지 베드베스 앤 비욘드 등이 일제히 오늘 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증시 전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루했죠. 왜냐면은 주 말미에 잭슨홀 미팅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짙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화요일에 화요일 그러니까 간밤이 되겠죠. 화요일에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의 거래량이 30일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었다라고 CNBC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같은 밈 주식의 공매도 비율, 쇼트 인터레스트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AMC가 28% 정도로 평균적인 한 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게임스탑도 약 한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매도 비율이 지난 1월에는 이 100%를 넘어갔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밈 주식들이 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레딧발 대란에 좀 유사한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과 좀 동일한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 퀴버 퀀트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GME 게임스탑 주식에 대한 이 8월 24일 기준 레딧의 이 월스트리트 배츠에서의 언급이 최다였다라고 합니다. 그 뒤를 스파이,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가 되겠죠. 그리고 알리바바, 바바, 그리고 AMC가 뒤를 잇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GME에 대한 언급은 133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스파이는 소폭 감소를 했고 그리고 AMC도 약 한 400% 증가를 해서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이 같은 모습이 결국은 주가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한 예전의 대란과 좀 유사한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이슈도 일부 작용했다라고도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완전 승인을 겪으면서 AMC와 GM이 모두 다 이 같은 좀 리오프닝이 가속화되는 것도 호재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좀 원인을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이 이제 또 한 번 좀 과열 양상에 좀 직면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지루한 양상 속에서 네. 투자자들이 새로운 좀 먹을거리를 찾았다, 눈을 좀 돌렸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또 대란이 얼마나 또 이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다면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죠. 네네. 하지만은 GME, 게임스탑의 실적 발표가 약 한 2주 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에서 어떤 부분을 좀 보여줄지 펀더멘털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다시 돌면서 좀 이성을 차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올해 한 2차례 밈 주식들의 급등세를 좀 겪었었는데 그 후폭풍이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견디기가 좀 쉬운 그런 정도의 폭풍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밈 주식들이 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이 조짐이 그렇게 반갑게만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착하게 살자. 그러면서 이제 착하게 살면 돈 번다. 사실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뭐냐면 에어비앤비가 지난 밤 사이에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전 세계 아프간 난민 2만여 명에게 무료 임시 숙박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처럼 사실 오르지 않던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오랜만에 10%나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좋을 수가 없었죠. 이런 것들도 악재였었지만 이제 동시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 개요를 좀 살펴보자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면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했고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 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어비앤비의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시대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라면서 우리가 나서야 할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난민들에게 무료 임시 숙박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현재 그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25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이런 난민들에게 임시 숙박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약 2만 5천여 난민에게 임시 숙박을 제공해 왔었는데요. 물론 이렇게 그 선행을 보이면서 또 주가도 올랐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른 측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도 미국 내에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노숙자들은 현재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는데 미국의 노숙자는 신경도 안 쓰고 아프간 난민만 챙기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민에게 임시 숙박을 제공한다고 해서 에어비앤비의 실적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10% 정도 급등을 했는데 팀장님, 좀처럼 오르지 않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이게 에어비앤비에 대한 월가 시각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마켓비트라는 웹사이트의 집계에 따르면은 보유 의견이 19개, 그리고 매수 의견도 17개, 매도 의견 1개 정도 굉장히 투자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도 그러면서 지금 상장 이후에 130달러에서 155달러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좀 추천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정보 웹사이트 인베스터 플레이스에서도 여행 수요 반등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어비앤비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2분기에 예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더욱더 가파른 좀 회복세, 업황의 회복세를 감안을 해봤을 때 올해와 내년에 총 예약액 그리고 에비타, 영업이익이 되겠죠? 전망치를 상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동일 비중 의견은 그대로 좀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기는 했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다소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로 좀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단기 급등을 보면서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갈지 또 새로운 뭐 의견을 내놓을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